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이 3,888만원에서 5,000만원이 살짝 넘어요. 5,040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니까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300에서 400 트림별로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1.6T 감마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산이 돼서 230마력 최고 출력을 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그 레이아웃 그대로죠. 그러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이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기술까지 들어간 감마 터보 엔진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 배터리는 1.49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브리드는요 1.5 정도 되는 1.5kWh 정도 되는 배터리로 전기 모터 출력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레이트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폴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전기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5kWh 배터리인데 이거 교환할 때 보면 막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 보이잖아요. 전기차에 이거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셀이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패시터를 비롯한 고출력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왜 몇 번 정도밖에 못 쓰냐면 SOC를 되게 좁게 씁니다. 한 40%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방전이 막 빠르게 일어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언덕 몇 번 나오면서 회생제동 몇 번만 걸면 또 만충됐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가 조용할까요? EV 모드에서는 조용하죠. 시동 걸고도 이게 가솔린 엔진이 뭉 하고 걸리지 않고 EV 모드에서 일단 출발하죠. 배터리가 잔량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배터리는 거의 한 7, 80%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 걸면 이제 EV 모드에서 좀 움직이다가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웅 하고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왜 내연기관 시동 걸면 1100rpm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600에서 700 사이로 안정화되잖아요. 처음에 확 올리는 건 빠르게 엔진의 온도를 높여서 최적 구간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3,400rpm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처음 시동 걸어서 처음에 시동이 냉간시에서 확 걸리게 되면 1,400, 1,500까지 올라갑니다. 1,400, 1,500이면은 7단 변속기, 8단 변속기에서 항속하는 그런 RPM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공회전을 보통 1,100에서 1,200 그 사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600, 700보다 무려 한 4, 500 높은 거죠. 이렇게 공회전이 빠르게 회전을 하니까 일단 엔진이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안 조용해요.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이런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냉간시 시동에서 엔진이 최적 온도로 올라가기 전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최적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RPM을 빠르게 상승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가 냉간시 효율이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거나 하면 겨울철에 생각보다 연비가 여름철 상온 20도 30도 이런 환경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겨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엔진이 최적 구간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냉간시 이제 노후 구간들이 더 늘어나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도 겨울철에 전기차처럼까지는 아닌데 전기차와 비슷하게 연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내연차와 전기차의 장점이 좀 합쳐져가지고 무조건 장점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그래도 난 게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무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그야말로 어시스트 용도로 보시면 돼요. EV 모드는 몇 분 안 됩니다. EV 모드가 몇 분 안 되는 게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은 데다가 그 작은 배터리도 몇백 와트 안 쓰거든요. 실제로 1.5kWh라고 해도 한 600-700W 그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라 그 정도 전력을 써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는 그냥 엔진이 구동을 해서 최적 구간으로 올라가서 연비를 잘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농후 구간에서 엔진을 보조해주면서 조금씩 밀어주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냉간시 최적 구간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빠르게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효율 구간에 도달하기까지 엔진을 돌리는 그 농후 구간인데 요걸 급격하게 줄여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연비 절감 효과가 크고 정지에서 그 무거운 차체가 관성이라는 힘을 갖게 저기까지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진짜 연비가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 고속주행 시 하이브리드가 왜 효율이 떨어지냐면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이런 환경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운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체는 관성,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와 같이 대기권 안에서는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그 관성의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자동차는 4개의 타이어로 손바닥만한 컨택 패치 4개가 지면과 맞닿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동차에 중량이 있으니까 그 중량에 따른 수직 하중에 따른 구름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이 두 가지가 관성, 다시 말하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속 주행을 하면 2000cc 자동차도 막 20km 이상 리터당 이런 연비 효율이 나오냐면, 정지했을 때는 이 구름 저항이 최대치입니다. 정지해서 움직이게 할 때는 구름 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때니까 엔진이 더 힘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료 분사를 더 많이 하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생기도록 차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80km, 90km 시속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는 힘이 물체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공기 저항과 구름 저항 이 두 가지의 저항에 따른 힘, 딱 그만큼만 엔진에서 힘을 내줘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연료로,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자동차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1.6T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막 26, 27, 막 30 가까운 수치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가 정지했을 때 혹은 냉간시 농후 영역에서 엔진을 아껴주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어시스트 동력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속 주행을 하면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 힘이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속 주행할 때도 전기 모터가 간간히 어시스트를 해주면 10%까지도 아니고 한 6, 7% 정도 평균 내보면 그 정도 연비 증강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보려고 전기 모터 달고 뭐 배터리 달고 그걸로 막 300만원, 400만원 투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멈춰서 출발하고 멈춰서 출발하고 그리고 차를 잠깐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고 이런 환경인데, 주행거리가 하루에 한 적어도 7, 80km는 돼서 연 2만 km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난 주행거리 적어도 조용하잖아 하이브리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는 조용한 차다? 아닙니다. 배터리로만 작동을 하고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면 정말 조용하지만 엔진 돌기 시작하면 가솔린 차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정숙하다? 이거는 예, 맞는 환경이 많지가 않고 이건 거의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비가 좋으니까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로 300, 400 그거 금방 뽑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솔린도 지금 뭐랄까 1.6T라 그러면은요 연비가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요. 평균 한 리터당 15k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에 신경 쓰면 막 타도 한 12, 13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면은 18, 19 나오고 막 써도 14, 15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과 한 3, 4? 많이 차이 나요? 도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를 주행을 해야 300만원, 400만원 더 투자되는 돈을 유류비로 환수할 수 있느냐. 계산해보면 2만 킬로미터는 해야 그래도 한 회수하는데 적어도 4년 이상 걸려요. 3년 내에 못합니다. 그러면 15,000, 만 이렇게 타시는 분은 7년, 8년 가도 이게 환수가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해 보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때 미리 내는 돈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지출이 나갔으니까 생각을 잘 못하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해서 민감하신단 말이죠. 그 하이브리드 사가지고 내가 정말 기름값 많이 아끼고 있다. 그럼 차 살 때 얼마를 더 내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평균 잡아서 한 350이라고 치면 그 350만 원을 과연 몇 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회수가 된다. 뭐 4, 5년이면은 충분히 그만큼 연비로 혜택을 보고 또 남는다 라고 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내 운행 환경이라면 주행거리가 15,000도 안 돼가지고 이거 7, 8년 걸리겠는데? 그럼 가솔린을 사세요. 전기 모터 배터리 들어있으면 출력 부분에 더 이득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산타페가 가솔린 모델은 또 2.5T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280마력이나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전기 모터가 출발할 때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초반 가속에 있어서 230인데 다른 230인 내연차보다 더 초반 가속이 경쾌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2.5T 280마력이 될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세금 관련해서 2.5T는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배기량 비율로 해서 나오니까 1.5T 같으면 이제 소형이니까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로서 이제 뭐 얻는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반값 뭐 이런 혜택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야 이런 혜택 저런 혜택 감안하고 하면은 난 이게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가시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주행거리를 가장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주행거리가 한 2만 되고 2만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사셔가지고 톨게이트 나오면은 직장 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이게 또 하이브리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행거리가 나와도 하이브리드의 그 차액을 연비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정속 주행은 가솔린도 지금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굳이 구입하셔가지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 발컨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아껴볼까 하는 그러한 요령을 발휘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막 7, 8년 지나가지고 유류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약분이 상계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걸 사실 필요가 있겠느냐. 상품성을 또 가치 뭐 성능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기 전에 그것부터 정립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